여러분, 그냥 불 켤 때 스위치 하나 탁 누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간단한 동작 뒤에는요, 엄청나게 복잡하고 강력한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시스템이 숨어 있어요. 오늘 바로 그 전기의 언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전기요? 그거 그냥 흐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기본적인 원리는 맞아요. 근데요, 그 흐름을 막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규칙을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전선 속의 아주 작은 흐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거대한 전력망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자, 그 첫걸음, 바로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부터 배워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 AC라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출렁이는 파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상은 뭐냐? 바로 그 파도의 지금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 같은 겁니다. 지금 파도의 꼭대기에 있는지, 아니면 저기 바닥에 있는지, 그 사이 어디쯤인지,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전기 세계에선 이 타이밍이 정말 모든 걸 결정합니다. 고조파는 깨끗해야 할 전기에 끼어든 불순물,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라디오 들을 때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게 섞이면 전기의 품질이 뚝 떨어지고 특히 민감한 전자장비들은 바로 고장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 전기가 흐르려고 할 때 이걸 방해하는 녀석들은 대체 뭘까요? 이 전류의 흐름에 딴지를 거는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일종의 방해꾼 삼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가 자, 이제 좀 가볼까 할 때마다 딱 나타나서 길을 막는 아주 주된 세력들입니다. 첫 번째는 저항인데요. 이건 아마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좁은 파이프로 물을 보내려면 더 세게 밀어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전선도 그 재질이나 굵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데 그게 바로 저항입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두 번째, 인덕턴스. 이건 좀 고집이 센 녀석이에요. 변화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잠깐만 하고 막아서고요. 반대로 전류가 끊기려고 하면 어딜 가 하면서 붙잡는 거죠. 일종의 전기적인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 힘, 그게 인덕턴스예요. 마지막은 커패시턴스입니다. 이건 회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전기 저수지라고 상상해 보세요. 전압, 그러니까 전기적인 압력이 확 높아지면 에너지를 잠깐 저장해둬요. 그러다가 압력이 낮아지면 다시 싹 방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압이 갑자기 휙휙 바뀌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전기는 교류, 즉 AC잖아요. 이 교류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야기가 확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까 말한 그 단순한 저항 하나만 가지고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힘을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리액턴스입니다. 이건 교류 회로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저항이에요. 왜 교류에만 있냐고요?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랑 크기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바로 그 변화 때문에 생기는 저항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변화를 싫어하는 인덕턴스랑 커패시턴스, 이 둘의 힘을 합쳐서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교류 회로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전체 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가진 고유의 저항에다가 변화 때문에 생기는 저항인 리액턴스를 더하는 거죠. 이 둘을 합친 걸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임피던스입니다. 바로 이 임피던스가 교류 시스템에서 엔지니어들이 진짜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값이에요. 왜냐? 그냥 저항이 아니라 변화 때문에 생기는 리액턴스까지 전부 다 합친 최종 부스 총 저항값이니까요. 그럼 저항이랑 임피던스 차이가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저항은 그냥 쭉 뻗은 직선 도로 같은 거예요. 직류, DC에 적용되죠.
근데 임피던스는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 AC처럼 구불구불하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복잡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임피던스라는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전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보내는 전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용한 전기는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떠올리시면 딱 좋아요. 잔에 가득 찬 맥주 있죠? 거품까지 포함해서요. 그게 피상전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실 수 있는 그 노란 액체, 그게 바로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입니다. 그럼 거품은 뭘까요? 네, 바로 무효전력이에요. 잔의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전체 전력, 즉 피상전력은요,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하는 유효전력이랑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하긴 한데 직접 일을 하지는 않는 무효전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맥주잔에서 진짜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 역률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와, 이 집 맥주 잘 따르네 하는 것처럼 아주 효율적이라는 뜻이죠. 쓸데없는 거품, 즉 무효전력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유용한 유효전력이라는 얘기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단위, 개별회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렌즈를 확 뒤로 당겨서 이 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전력망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도전이에요. 전력망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이 세 가지 악몽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발전기들이 서로 합창을 하다가 갑자기 박자를 놓쳐버리는 동기 탈조. 둘째, 전압이 와리를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전압 붕괴. 그리고 셋째, 시스템 전체에 전기적 충격파를 가하는 과도 현상.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터지면 바로 우리가 겪는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 관리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전력계통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위협들이 닥쳐와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게 아주 튼튼하고 회복력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해 보이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론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이 개념들이 엔지니어들이 수백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씨름하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자 그들만의 언어고 또 도구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스위치를 탁 펼 때마다 당연하게 누리는 그 빛은요, 사실은 이렇게 수많은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균형의 결과물인 겁니다. 만약 다음에 정전이 된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거대한 전력망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악기 하나가 잠시 박자를 놓쳤구나 하고 말이죠.